이번에 한국 돈으로 217조 원을 굴리는 미국의 거대 운용사 한 곳에서 리플에다가 조용히 2,800억 정도를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투자가 아니라 빌려준 건데요. 이 돈들이 지금 어디에 쓰이고 있는 건지, 그리고 왜 아직까지도 XRP 가격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건지, 이번 영상 다 보고 나시면은 지금 XRP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정리하고 가자면요. 이번에 리플에 돈을 빌려준 회사 이름은 뉴버거 버먼입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그리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오히려 더 많으실 거예요. 이 회사가 굴리는 돈이 한국 돈으로 무려 217조 원인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의 3분의 1쯤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이런 곳이 리플에 2,8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이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 회사 안에 있는 리플 프라임이라는 서비스에 투입할 거라고 발표를 했어요.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공개된 명확한 사실인데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그냥 지나쳐버리는 부분이 있어요. 다들 2,800억 이 숫자만 보고 와 너무나도 많은 돈이다, 뭐 기관 자금이 또 들어왔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숫자 자체가 아니라 이 돈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번 거래는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차입 계약입니다. 말 그대로 빌려준 돈이란 뜻이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투자랑 차입은 완전히 개념이 다르죠. 누군가가 나한테 투자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 회사의 주인이 되고 싶다는 뜻이겠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돈을 빌려줬다. 그거는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서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줄 거라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즉 이번 2,800억 같은 경우는 리플이 받아가지고 끝나는 돈이 아니에요. 리플이 이 돈을 가지고 다시 어딘가에 빌려줘가지고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XRP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럼 리플은 이 2,800억을 도대체 어디에 다시 빌려줄까요? 바로 리플 프라임이라는 곳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려우실 텐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큰손 투자자들끼리 거래할 때 뒤에서 모든 걸 받쳐주는 회사입니다. 이 큰 펀드가 코인을 사고 팔 때 돈이 모자라면 빌려주고 코인을 잠깐 맡아주기도 하고요. 거래가 안전하게 끝나도록 정리까지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미국 월가에서는 골드만삭스 같은 회사들이 오래전부터 해왔던 일들이고, 근데 그 자리를 지금 리플이 코인 시장에서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더 알아두셔야 돼요. 이 리플 프라임이라는 서비스, 매출이 1년에 3배씩 늘고 있다는 리플 측이 발표가 나왔어요. 이건 리플의 공식 발표 기준입니다. 1년에 3배?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일까요? 일반 회사로 쳤을 때 거의 불가능한 성장 속도겠죠. 그러니까 지금 리플은 송금회사가 아니라 미국 월가의 뒤편을 빠른 속도로 차지하고 장악해 나가고 있는 금융회사로서 변모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XRP라는 코인 가격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이게 지금부터가 핵심인데요. 그대로 리플 프라임에서 이 큰손 투자자들이 거래를 할 때 그 거래의 담보로 무엇을 잡을까요? 그 후보 중에 하나가 바로 XRP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리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 RLUSD입니다. 담보라는 말이 조금 낯서실 수 있겠는데 짧게만 설명드리자면 돈을 빌릴 때 맡겨두는 보증금과도 같은 거고, 즉 XRP가 단순하게 사고 파는 코인이 아니라 큰 거래의 보증금으로 잠겨있는 자산이 된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이 차이를 잘 느껴보셔야 돼요. 시장에서 활발하게 사고 파는 코인이랑 누군가의 금고에서 담보로 잠겨있는 코인,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담보로 잠긴다라는 거는 시장에 풀린 물량이 줄어든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그런 구조가 커질수록 시장에서 살 수 있는 XRP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재밌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빈센트 반 코드라는 이름의 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이번 발표 직후에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2,800억 원 규모의 자금 시설들이 시간이 지나면 28조 원 규모까지 커질 만한 잠재력이 있다는 평가였는데요. 무려 100배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 이 외부 전문가의 개인 분석이라는 점, 그리고 이어지는 잠재력이라는 표현들이 들어가 있다는 점들을 분명히 짚고 가겠습니다.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이에요. 근데 왜 이런 분석들이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정말 단순한데요. 지금 2,800억으로 시작된 이 대출 시설이 한번 작동되기 시작을 했을 때 시장의 자금 규모는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어 있고, 큰손 고객이 늘어나면 시장 자금 수요도 늘어나고요. 그러면 또 다른 운용사들이 같은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금들이 다시 한번 큰손 고객들한테 흘러가면서 XRP랑 RLUSD가 담보로서 잡히는 양도 같이 늘어나는 구조겠죠. 이런 흐름이 한번 돌기 시작을 하면은 절대로 멈추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슬슬 머리가 복잡해질 수 있겠는데요. 한 번만 깊게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XRP는 어떤 코인이었나요? 은행끼리 돈을 빠르게 보낼 때 쓰는 다리와도 같은 코인이었죠. 근데 이번 발표 이후에 XRP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 큰손 투자자들의 거래를 받쳐주는 담보자산인데 역할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송금이라는 역할은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그 위에 담보자산이라는 새로운 역할이 하나 더 얹어졌다는 거. 이게 단순하게 호재 하나가 추가된 정도가 아니라요. XRP라는 코인의 정체성이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사건이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시겠죠. 아니 그럼 가격은 왜 안 움직이나요? 좋은 뉴스가 이렇게 분명한데 왜 XRP 차트는 이렇게 지루하고 답답한가요?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정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지금 인프라가 깔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큰손들이 본격적으로 이 시스템을 쓰기 시작하는 시점들, 그리고 담보로 잡히는 XRP 물량이 실제로 시장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시점들, 그 순간이 와야지만 가격에 반영이 되겠죠. 지금은 그 순간이 오기 전 조용한 준비 구간인 거고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두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한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자면요. 앞으로 몇 달 동안 리플 프라임의 고객 숫자, 자금 규모에 대한 발표들 이어질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들이 하나 둘씩 누적되면서 시장이 이거 진짜로 돌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순간 가격들은 그때 반응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셔야 될 건 단기 차트가 절대 아니겠죠. 진짜로 보셔야 될 건 딱 두 가지. 첫 번째는 리플 프라임의 분기별 매출 발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추가로 어떤 대형 운용사가 비슷한 형태로 시장 자금을 공급하는지, 여기에 대한 뉴스예요.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나와주기 시작을 하면요. 그게 바로 가격이 움직이기 직전의 신호인 거고, 오늘 내용을 세 가지 문장으로 정리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번 2,800억 원 단순한 투자 유치 정도가 아니라 XRP가 담보자산으로 변신하는 시작점이겠고, 지금은 인프라가 깔리는 조용한 구간이고요. 진짜 가격 움직임은 이 시스템이 실제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잡히기 전까지는 가격이 아니라 구조를 보셔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흐름대로 XRP가 정말로 미국 월가의 담보자산이 된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가격은 과연 비싼 걸까요? 아니면 너무나도 저렴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들 다음 영상에서 더 깊게 풀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의견들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해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설명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바라보실 때 내가 매수한 가격을 기준으로 보고 싶은 건 어쩔 수 없는 투자 심리겠죠. 사실 근데 한편으로는 정말 위험한 심리이기도 하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내가 리플을 매수한 가격이 만약에 3,500원 정도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시장이 그 가격을 기준으로 반등 상승이 나온다거나 혹은 내가 기다린다라고 해서 그 가격까지 회복을 만들어주는 경우 일단은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매수 얼마에 했고 얼만큼이나 기다렸는데 어떻게 그 이하로 매도하냐 이런 생각 들 수 있겠죠. 당연합니다. 스스로가 근데 평균 단가를 낮추지 못하면요. 이미 내가 높은 매수 가격 같은 경우는 시장의 흐름보다는 너무 높은 가격이 맞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구간들, 말 그대로 피말리는 구간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하면서 평균 단가를 낮춰나가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